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멘토님과 함께 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3부 주식공장 바로 이현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2부에 이어서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기운을 위해서 인사는 2부에서 했으니까 뭔가 화이팅 이런 거를 좀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화이팅이요? 네. 여기는 뭐 어떤 화이팅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제 스타일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주포!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우리 주포 이현미 멘토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제나인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톡방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또 전화 상담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주셨나요? 종목은 너무 많은데요. 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고민이 오늘 크신 종목으로 말씀 큰 부탁드릴게요. 거보다 큰 거는 나중에 기다려야 되는 거고 다음에 또 한번 연결을 하고요. 네. 오늘 제가 금양이라는 걸 한번 늦게 갈 때 한번 금양이요? 사봤거든요. 네. 그럼 금양의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3,100원에 네. 25%요. 얼마나 매수를 하신지 얼마나 시간이 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구나. 네. 그럼 제일 고민이 뭐예요? 지금 매수를 오늘 했는데 오늘 마감가가 조금 하락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전 신고가도 경신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이제 2차 전지 사업도 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오늘 오후에 많이 밀리길래 그냥 가져가도 될지 안 그러면 며칠 더 두고 지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짧게 단타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단타 종목으로 보기에 또 오늘 하필이면 종가가 또 밀렸어요. 저는 한 5% 정도만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네. 우선은 시청자님 입장에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종가 상황 보니까요. 2% 하락 마감하면서 32,1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금양을 지금 33,100원에 평당가가 33,100원이세요, 매수가가? 네. 그 25%? 네. 안 크죠? 근데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거면 원래는 뭐 그렇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요. 지금 오늘 좀 빠졌죠? 네. 오늘 좀 빠졌는데 시에서도 빠지더라고요. 네, 시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아니면 과감하게 짧을 때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한 12시쯤에 매수가까지 오길래 정리학 하다가 이게 그 시간대 보니까 매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두고 봤더니 갑자기 1분 안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완전 장 초반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완전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조금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다시 그 매수가까지 오셨을 때 적어도 반절 정도는 덜어내셨어야 심리적으로 좀 편하고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추매도 할 수 있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에서 만약에 진짜 내일 만약에 좀 빠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반절 정도 더 쉬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반절 안 들더라도 저는 이제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부자시구나. 추매를 안 하더라도 네. 조금 더 길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좀 더 길게요? 네. 근데 제가 뭐 금양이라는 종목 좋은데 뭐 2차 전지에도 관련이 돼 있고 리튬에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상승 여력이 사실은 없진 않은데 이렇게 네. 대시세가 온 자리에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파동 이론을 보면 지금 1파 상승하고 조정받고 지금 3파 정도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 엘리어트 파동이랑은 뭐 그 상승 마지막에 봐야 알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 저도 겁이 나면서도 들어가 본 거예요. 겁이 나시는데도 들어가셨다. 네. 용감하시네요, 그래도. 네. 근데 제가 봤을 과감하게.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금전적으로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조금 그래도 안전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 처음 상승했던 지금 7월 25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이 밑구간이 지금 밑에 그 주가 상승한 초입 구간이 거래대금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이제 메이저 수급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평단가가 그 메이저 수급의 평단가가 굉장히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는 얘기죠. 네, 언제든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거의 한 초입에서 보면은 5배 좀 넘게 오른 것 같은데. 그러죠. 예, 이 정도 올랐으면은 사실 언제 수익 실현이 나와도 언제 그 하방 압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좀 비중을 더 쉬고 아니면은 네. 어쨌든 지금 25% 쓰시잖아요. 네. 일단 너무 많아요. 아무리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금양 혹시 말고 지지 금액이 네.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못 떨어지는 금액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네네. 떨어지는 금액,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버리면 손절 처리하자. 손절가를 말씀드리시기 한 31,600원 정도?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지지 라인 좀 봐드릴게요. 29,000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네. 29,200원입니다. 29,200원. 29,200원까지 내려오면 저는 네. 무조건 반절은 덜어내야 된다. 반만이라도? 네, 반절이라도 무조건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네. 나머지는 만약에 홀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사실 단기로 지금 뭐 수급이 좋긴 한데 위로 상승할수록 주가가 올라갈수록 수급이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아침에라도 잠깐이라도 빨간불 들어오면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낫겠다, 그죠? 내일 만약에 잠깐이라도 약간 빨간불 들어온다. 아니면은 네. 어느 정도 평단가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쉬우시면 반이라도 털고 보시는데 그 대신 거기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다 터세요. 알겠습니다. 네. 손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손실이 많으셔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이제 막 수익이 나더라도 한두 종목에서 잘못 가지면은 이제 그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말에 또 가는 말이 간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많긴 하시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고 나가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점으로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개인이 사면 안 좋은 거죠? 개인이 사면 꼭 안 좋다 막 이렇게 꼭 개인이 사면 안 좋다 이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건 외국인이 맞습니다. 기간 오늘 수급량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네. 수급량. 기간이랑 뭐 외국인이 오늘 1조 2천억 팔았고요. 기관이 600억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89억, 투신이 56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기관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국인이 요즘에 수급의 주포이기 때문에 네. 약간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저는 약간 신뢰도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조금 아쉬우긴 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일 때는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도 기간에 연급이랑 돌았으니까 조금 봤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정리할게요. 네, 아침에 보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바로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종목 네. 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그리고 채팅 상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또는 앞에 있는 0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이 상담과 같이 계속해서 방송 중에도 상담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도 여러분들의 이 시장의 상황을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송 중에 언급된 모든 종목들, 히든 종목까지 매수가, 매도가 철저하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 큰 손실 없이 안전벨트 타이트하게 매면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방송 종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주포 이현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키워드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어떻게 보셨죠? 오늘 시장, 오늘 같은 장 네. 해볼 만한 장이다. 해볼 만한 장이다. 네, 그 뭐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뭐 정영도 이런 뭐 해볼라고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뭘 해볼 만한 장인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뭐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외국인 기관이 약간 매수를 해주고 이런 시장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도 해볼 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눌려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 멘토님께서 보면은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내일이면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아무리 해볼 만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조금 미리 알면서 대응을 하고 싶을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미국 중간 선거 제가 그냥 조금 더 약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IRA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IRA 법안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금 조금 더 이제 약간 우위를 점하고 네. 거의 어떻게 보면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하원은.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되더라도 사실 IRA 법안이 한번 이제 법안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거가 한 번에 없어지기는 사실 힘들다. 대통령의 승인도 사실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풍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사실 조금 받았습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받았을 때 만약에 지지가 잘 나오고 만약에 많이 쏟아지지 않는 이런 종목들 조금 관심 종목으로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심 종목까지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 종목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 풍력, 태양광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관심 종목창에 넣어놓고 좀 꾸준히 본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그 수많은 종목과 섹터를 넣어놓는 것보다 더욱더 좋고 더욱더 빠른 방법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보다 훨씬 더 정확한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오픈톡방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텐데요. 제나 앵커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이현민 멘토님의 수익률 참 많습니다. 많고 많은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수익률만 콕콕 집어서 모아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30일 한미글로벌 매수했던 종목인데 무려 123%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한 종목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8.41%, FNF 11.9%, 클래시스 5.79%, 포스코케미컬 10.81%.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중에서 제 눈에 띈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FNF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 1부 때부터 김정철 멘토님이 2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을 견제하셨어요. FNF라는 종목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 종목 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질투가 난다,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당 종목 상대편 멘토님도 질투가 날 만한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률 어떻게 잡아보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가 사실 우리가 이 승부사 종목으로 좀 전에 나왔던 종목이죠. 한 3주 전인가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우리 방송을 보면서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노란 독방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이 FNF를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매수가는 당연히 제 저점이고요. 매도가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FNF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FNF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기대를 했어요. 어저께도 그러고 이거 좀만 더 가면은 목표가 도달인데 조금 아쉽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중국 상황이 조금 오늘 이제 나왔죠. 중국 약간 규제가 완화 가능성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 날 광군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가주면 힘을 내주면은 목표가 도달하겠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FNF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때까지는 조금 더 좀 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쵸. 타이밍이 언제가 좀 기점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이번 주 안에 수익 실현을 조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광군제가 그렇죠. 그래도 뭐 한 이제 금요일 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기를 약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FNF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제2의 FNF 여러분들의 이 포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그 다음 종목까지 나의 포트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나 앵커가 두 번째 수익률도 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한미글로벌 보시고 한미글로벌 궁금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안 물어볼 거예요. 한미글로벌 너무나 큰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은요, 여러분 QR코드에서 듣기 바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5.79% 상승인데요. 멘토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2부 승부사 종목으로 나온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으셨고 수익률까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클래시스 뷰티 디바이스 관련 종목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셨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클래시스가 어쨌든 저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그쵸. 이제 약간 수출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게 보고 있다가 클래시스는 이제 엄연히 말하면 제 히든 종목입니다. 제 히든 종목이었고 아마 이게 클래시스가 그 이미정 멘토님이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클래시스를 그 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히든 종목이고 19일 날 제가 매수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19일 날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가에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9일 날 매수해서 지금 살짝 빠지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클래시스도 뭐 워낙 지금 성장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뭐 미용기기 요즘에 또 미용 쪽에 사람들 워낙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아마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좋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지금 이평선 모든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다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조금 눌리더라도 이동평균선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래시스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현재 5.79%라는 높은 수익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높은 수익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지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고 리뷰하면서 AS 해봤던 이 모든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전부 다 방송에서 언급된 이후에 그 주에 계속해서 노란톡 안에서 대응을 해 나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종목들 나의 포트에 담고 싶다. 나도 이러한 수익률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아비니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서 오늘의 시장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파악하는 이슈들과 관련 종목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종목 관련 인사이트 내일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익 내야 하는지 인사이트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나잉커 어떤 첫 번째 이슈인지 들어볼게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켰던 바로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한 차례씩 언급되는 종목들이 꽤나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크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애플페이 관련주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루온,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전부 오늘가 기준에서 빨간불을 켰고요. 특히나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그리고 NHA, 한국사이버결제도 있고요. NHN,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인포뱅크,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우세한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로서 8%가 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만큼 이 애플 관련주 전망이 조금 훈풍이 불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에서 우리 이현민 멘토님의 의견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시장에 곧 도입될 애플페이입니다. 관련 이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페이가 저번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아직 그때는 조금 좀 멀었다. 이번 연도 말 정도에 뭔가 상용화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뭐 시스템 점검 그리고 뭐 시범 서비스 그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모든 가맹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앞으로 이제 시범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칠 부분을 고치고 해서 이제 상용을 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애플페이가 또 결제가 NFC 약간 뭐 근거리 이제 무슨 통신으로 그것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제가 핸드폰을 이제 애플을 쓰는데 애국자이긴 하지만 애플을 써요. 근데 저는 애플페이를 아직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은 아직 할 일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조만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 기대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애플페이 관련주는 좀 뭐가 있을까요? 관련주가 네. 오늘 그래도 조금 좋았고 그쵸. 이슈가 좀 됐던 애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루온이요. 함께 볼게요. 네, 이루온을 보시면 이루온은 어쨌든 NFC 이제 하는 회사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거래 대금이 640억 정도가 들었어요. 이루온이 시가총액이 750억밖에 안 되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64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박스권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방향성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슈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좀 크다. 하지만 안 정해졌으니까 상방 쪽이든 하단 라인이든 조금 가까워졌을 때 상방이면은 뭔가 돌파해 주는 걸 보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점으로 왔을 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매수를 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손익비 관점에서 좀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당장 조금 매수를 위해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위험하다기보다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 네. 100점짜리는 아니다. 아, 아직까지는. 지금은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 애플페이 관련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이요. 네, 한국정보통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정보통신이 이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또 묶여서 지난번에 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하락했다가 네. 오늘 또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또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뭐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좀 빠졌죠. 그렇죠. 뭐 다 빠진 건 아니지만 1.8%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약간 좋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마지막에 초반에 상승 갭도 많이 뛰었어요. 갭도 많이 뛰다가 윗골이 달면서 쭉 내려와서 그냥 거기서 끝났는데 마무리가 시원하지 않다. 마무리가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네.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추세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계속 이제 우상향 하고 있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뭐 추세선을 살짝 그어봤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이 추세선 그었을 때 추세선에 맞닿을 때 그걸 깨냐 안 깨냐를 보고 안 깨고 만약에 지지 받는다. 이랬을 때 올라가면 그 추세로 올라가는 그 폭을 다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세선에 좀 맞닿진 않았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21선 돌파하고 지지 라인 지지 받는 거 안착한 모습 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지난번에 우리가 또 거의 달달이 한 이틀, 3일 정도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한 번씩은 터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지난달 기준 한국정보통신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네.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아마도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한국정보통신 말고 그 다음 종목도 보자고 하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비슷한 종목인데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나이스 정보통신을 정보통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에 뭐 조금 하락한 다음에 지금은 뭐 상황이 이렇게 좀 차트가 제가 사실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이게 좀 지저분하죠. 좀 지저분한 차트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보시면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좀 다지고 있다. 그러네요. 거래대금도 한 번씩 좀 그래도 강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매출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시면 네. 매출도 지금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폭은 아니지만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저점 라인 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차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위에서 윗꼬리 단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두저지를 계속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나이스 정보통신은 두저지 게임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우리 애플페이 관련 종목으로 이루온 한국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세 가지 종목을 얘기해 봤는데 세 가지 다 지금 당장 내일 이번 주 시장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아쉬운데 그쵸. 뭐 어쨌든 애플페이가 제가 봤을 때는 상용화가 됩니다. 네. 연말 정도에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들어가기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아 내가 지금 매수 못하면은 뭐 신경 안 쓰면 되지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 올라오고 이랬을 때 이슈도 됐던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다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언제든지 두고두고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지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지금 당장 이 애플페이 관련주는 바로 상승하고 바로 매수하기에는 좋지는 않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바로 노란톡 안에서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좀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애플페이 관련돼서는 사실 이 현대카드라고 하죠. 현대카드가 독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현대카드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굳이 연관성 있는 종목을 꼽자면 뭐 현대자동차 정도가 있겠지만 그룹주겠죠. 네. 하지만 현대자동차로 역자니 현대자동차에는 또 이제 그만한 악재가 있고 또 현대카드의 주가를 반영하자니 호재를 반영하자니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카드의 호재를 반영할 만한 종목은 없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그래도 그 전에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IRA 유예가 3년 정도를 유예한다고 돼 있죠. 네. 근데 그게 발의는 됐지만 아직 통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서 만약에 좀 통과가 된다. 보시면 그때 만약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제가 은근슬쩍 현대차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 현대차까지 여러분 IRA 법안 관련해서까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면요, 여러분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나이커와 함께 참여 방법 그리고 다음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슈 하나하나 언급할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함께 제시가 될 예정인데요. 해당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QR코드 한 번으로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빨리 찍고 들어오셔야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이슈 상황을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날개를 펼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주들이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도요. 반도체 대표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2.66% 상승률, DB하이텍 역시 1.38%, SK하이닉스도 1.39%로 우리 IT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로 시장을 밀어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현민 멘토님 계속해서 QR코드로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QR코드 빠르게 찍기 바라시겠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상승했어요, 멘토님. 사실 네. 우리 시장을 그간 이 상승을 견인했던 업종 테마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IT 관련주가 다시금 좀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게 완전히 조금 반도체 흐름을 탄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순환 매수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을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네. 반도체 업체들이 너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안 좋은 추세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저는 약간 상승세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섣불리 매수할 수는 없지만 약간 뭐 분할 매수 정도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고, 근데 어쨌든 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 한 번에 쫙 올라가기는 힘들다 사실은. 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가 오늘자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렇게 저점 많이 빠진 것도 있을 테고요. 네네. 순환 매수도 있을 거고요. 또 미래의 실적을 좀 반영한 것도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일단 너무 많이 빠졌고 네. 어쨌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도 받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 이제 앞두고서 이제 반도체 업종 수혜가 약간 수혜 기대감이 약간 좀 보각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양당의 공통된 이제 목소리가 이제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라면서 이제 자본재와 반도체 및 일부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양 당이 같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돼도 이게 약간 호재성 뉴스이겠다라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네. 이제 좀 상승세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느 정도 이 미국 시장과 함께 커플링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를 좀 키셨으니까 네. SK하이닉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죠. 함께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뭐 좋아합니다. 어쨌든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하는 이거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고. 그렇죠. 야, 근데 제가 이때부터 좀 보고 있었어요. 약간 지금 보시면 차트가 약간 쌍바닥을 만들잖아요. 네.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쌍바닥 만들고 지금 살짝 돌려 올려서 올라가는 이제 추세인데,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제일 좋은 느낌이 뭐냐면 뭐 지금 9월 30일 날 저점이 나왔는데 네. 그 저점보다 밑으로 가면 사실 쌍바닥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어렵죠. 그게 무슨 바닥이냐 뭐 약간 좀 애매해요. 근데 그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지지받으면서 지금 돌려서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있다. 여자들은 또 이런 걸 또 아웃컬이라고 하거든요. 아웃컬이요? 네, 이제 헤어에서 또 아웃컬이라고 합니다. 아웃컬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예. 아무튼 이 아웃컬 그럼 아웃컬이 지금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위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막고 뭐 이럴 것 같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가더라도 조금 올라갈 것 같아 보여요. 제 네, 예상에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지난번 거래일도 그렇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좋은데 SK하이닉스 저점을 찍은 만큼 좀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SK하이닉스는 네.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지금 무조건 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수. 아,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네.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뭐 좀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무리 없는 선에서 내가 빠졌을 때 천천히 또 같이 모아갈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뭐 좋다.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식 초보자 분들은 나만의 판단으로 몇 퍼센트 그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조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비중이요? 네, 뭐 0.1%, 1%, 뭐 5% 있을 텐데요. 아 이게 전체 시드라고 하면은 그쵸. 비중이 너무 어려워져요. 아, 왜냐하면은 이 그쵸. 종목 하나가 예를 들어서 비중이 5%일 수가 있는데, 그쵸. 근데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5번 나눠 들어간다 생각하면 정말 1%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거는 나만의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지금 바로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면요.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궁금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요. SK하이닉스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좀 너무 대장주였고요. 대장주죠. 네, 이거 말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멘토님? 유진테크. 유진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괜찮습니다. 유진테크 일단 좋은 거는 저는 이런 애들 좀 마음에 들어요. 많이 빠졌는데 네. 이 거래 대금이 밑에서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쵸. 이게 보면은 저점을 아주 제대로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 달 넘게 저점을 따다다다다다 다지고 있다가 오늘 그래도 이런 엮여가지고 반도체 네. 엮여가지고 오늘 살짝 들어 올려줬어요. 7% 그쵸. 올렸습니다. 유진테크가 시총이 그래도 5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 아주 낮지도 아주 크지도 높지도 않다. 않았다가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리스크는 별로 없지만 네. 그래도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 줄 수 있다. 시원하게. 네, 이런 종목이어서 유진테크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왔다고 내가 바로 들어간다는 아니거든요. 안 돼요.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랑 B가 있는데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총알이 많아요. 네. 근데 한 명은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요. 근데 둘이 만약에 싸워야 돼요. 근데 총알 많은 사람들은 많이 쏘겠죠. 그렇죠. 근데 총알 한 발 있는 사람 함부로 쏘실 그렇죠. 겁니까? 아껴서 좀 귀하게 그렇죠. 적재적소 적세 그 타이밍에 써야죠. 정확하게 왔을 때 한 방을 팡 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거 아니면 내가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들어가셔라. 한마디로 유진테크 우리가 접근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종목이지만 여러분 그 총알 한 발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서 조금 더 조심조심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한 유진테크의 매매 타이밍, 그 시점과 각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면 알려주실 건가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장중에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렇죠. 중요한 게 제가 유진테크를 관심 종목으로 담아놨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2차 전지가 쭉 상승할 때 그 흐름을 타고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놓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오히려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주가 흐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승 바람에 올라타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판단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을 정한다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주포 이현민 멘토님 더해서 노란톡 안에서 이미정 연구원님까지 함께 하시니까요. 두 명이 철저하게 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종목이 좀 더 있을까요? 반도체에 네. 관한 거는 하나는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떤 하나 더 있어요.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PSK.
PSK요. 네, 들어보도록 PSK라는 하겠습니다.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공정 장비 이제 부분만 독립해서 이제 설립된 반도체 회사예요. PSK 홀딩스에서. 그래서 지금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글로벌 업체들을 지금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인증을 받았다. 그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차트랑은 조금 다르지만 저가 부분인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보시면 근데 계속 빠졌어요. 이 종목도. 네. 왜냐면 반도체 섹터가 대장들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 동생들은 뭐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근데 아까 그 종목보다는 사실 저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쓰리 바닥이긴 해요. 이게 네. 쓰리 바닥이다. 그러니까 저점을 잘 다져줬다 이 종목도. 그쵸. 그래서 저는 저점을 잘 다져준 종목들만 좀 갖고 왔는데 PSK도 오늘 보니까 61선 뚫어주긴 했는데 시원하게 뚫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61선에서 좀 지지가 좀 더 나오고 할 때 좀 더 지금 왜냐면 관심 종목 관심 종목으로 담아놨으니까 아까 그 종목처럼 제가 장중에 만약에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총알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빵 할 수 있도록. 네. 네, 총알 한 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슈가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QR코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슈 세 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의 완화 검토 소식에 지금 위안화도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코로나를 끝낸다는 이슈와 함께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바로 멘토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어쨌든 최근에 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이제 또 약간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또 완화 검토 소식을 완화를 또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뭐 리오프닝 좀 관련된 애들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오르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처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담 글로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청담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청담 글로벌 일단 보시면 오늘 상승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쵸. 13.6%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 보시면 9월 19일 날 거래 대금이 1,400억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점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최근 저점에서는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저가 구간에서 그러니까 고가가 최고가 16,500원이에요. 근데 이 저가 구간 한 9,000원대에서 거래 대금이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앞으로 조금 더 만약에 상승 여력이 있을 때 청담 글로벌이 어쨌든 뷰티 앤 라이프 뭐 이런 제품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판매될 수 있도록 뭐 컨설팅하고 뭐 이런 회사이죠. 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조금 더 이슈가 좀 좋고 만약에 코로나 완화가 좀 더 확실하게 된다 이러면은 좀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담 글로벌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히든 종목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방송에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히든 종목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을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그 남은 종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좀 중요한 거 그러면은 네. 파라다이스를 볼게요. 파라다이스도 네, 그냥 네, 카지노 관련주죠. 또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호텔, 그렇죠. 네. 카지노 관련주이고 뭐 카지노 업체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네. 국내 카지노 업체 중에 뭐 대장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부산 뭐 이런 제주에 4개 정도의 이제 외국인 카지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카지노 업체가 왜 지금 조금 오늘 올랐냐? 그러니까 중국이랑 어쨌든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면 네. 중국에서 이제 여행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들이 중국 쪽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쪽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풀린다. 그러면 뭐 실적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담아 두시고 거래대금 오늘도 좀 들어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 코로나 봉쇄가 좀 더 완화가 된다, 확실시 된다.
그럼 좀 더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쥐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3가지 이슈 알아봤는데요. 함께 했을 때 이루온 한국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 유진테크, PSK, 그리고 마지막 이슈죠. 청담글로벌, 글로벌텍스프리,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다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받고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한 후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만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뭐 섹터 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들어야죠. 이거 섹터 만들면 뭐 또 그거야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할게요. 일단 안 들어나 그럴게요. 볼게요. 네, 안 그럴게요. 3차 전지요. 3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왜 가지고 2차 전지입니다. 왔는지. 네,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오시니까 계속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3차 그쵸? 전지라고. 네. 그렇다면 여러분 2차 전지 요즘 얼마나 핫한지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히든 종목 지금 곧 공개될 거고요. 노란톡 안에서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되는데요.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 한다는 건 안내해드리면서 힌트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한 줄로 왜 2차 전지가 지금 이 순간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 좀 그 핫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너무 좋아. 너무 앞으로 너무 좋아. 반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예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많잖아요. 2차 전지 안에서 양극재, 음극재, 뭐 전고체, 전액, 뭐 동막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필수 소재인데 양극박 관련된 업체. 양극박. 네, 양극박 관련된 업체이고 네. 그리고 2차 전지에만 엮여 있지가 않아요. 엮여 있지가 않고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된 네, 부분도 그래서 있다. 한쪽에만 사업성이 이제 돼 있지 않고 네. 양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겹호재라고 네, 하죠. 겹호재고 한쪽이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한쪽에서 올라줄 수 있고 음.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어요. 네. 네. 양극박.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알루미늄까지 관련되어 있는 겹호재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지금 바로 히든 종목 알기 위해서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알루미늄 관련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긴 한데 뭐 읽진 않고 그냥 화면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나잉크 부탁드려요. 네, 지금 화면상 나타내고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 보이시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좀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루코, 조일알루뮴, 사마알루뮴, DI 동일 전부 파란불을 켰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이 안에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멘토님 있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네요. 못 들었어요. 못 네,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못 조금 들었습니다. 전 방송 안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간 것 같고요. 중요한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명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핸드폰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답변, 정확한 종목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니까요. 시간이 지금 한 30초 남았습니다. 시간 다 가기 전에 방송 종료되기 전에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히든 종목 끝났으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살짝 약간 잠을 못 자고서 좀 졸렸는데 약간 다시 파이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전략을 제가 여기서는 안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총알 한 발밖에 없는 남자의 마음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총알, 그 단 한 개의 총알을 같이 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님입니다. 지금 히든 종목 나왔고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종목과 이슈들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을 한 주 동안 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핸드폰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요.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방송 곧 종료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3부 주식공장장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차고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코인 방송 이어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